안녕하세요. 큰바위군입니다. 지난주 요약을 한번 같이 해보고 그리고 다음 주를 전망하는 그런 큰 주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의 주요 증시 흐름, 특별히 세 번째 주의 주요 증시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역시나 계속해서 3월 말, 그러니까 2월 말부터 벌어진 중동 위기로 인한 그런 위기와 그리고 또 혁신, 아무래도 계속해서 반도체와 통신과 로봇과 같은 것들로 인해서 주어지는 혹은 전체적인 시장, 세계 시장이 변화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혁신 시장,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제들이 있었고요. 그런 두 가지들이 교차하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국내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방어주들을 기반으로 한 방어적인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예, 그 중요한 흐름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동발 에너지 수급 우려부터 인공지능 통신망 확장, 요건 확장이고 공격적인 부분들을 나타내죠. 그리고 테마별 상승 배경과 연결고리를 한번 완벽하게 해부해 보겠다. 뭐 완벽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큰 주제별로 한번 해부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장을 완동한 세 가지 핵심 동력. 요거는요, 최근에 연초부터 혹은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동일한 주제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어떤 주제들이 더 강력하게 이 시장에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큰 주제들로 나눠줄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부의 지정학적 위기입니다. 즉 중동의 에너지 위기.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전 세계적인 기술 혁신의 확장. 예, 단순하게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반도체 그리고 기반 시설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이 같이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제들이 또 중요한 주제로 등장합니다. 세 번째로는 뭐죠? 국내 증시의 내부 동력이죠. 주로 정책과 관련된 동력들, 그리고 방어적인 어떤 시각들, 이런 것들이 세 번째 주제로 등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첫 번째 주제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와 유가 상승 압력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석유, 가스, 비료, 사료, 조선, 그리고 자전거 같은 그런 테마들이 지난주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혁신의 확장이라는 면에서는 어떤 테마들이 등장했었을까요? 반도체, 6G 광통신, 우주항공, 로봇 같은 테마들이 순환해 가면서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국내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약간의 변동사항들이 주어졌지만, 어쨌든 지난주에 어마어마한 그 미친 듯한 그 변동성에 비해서 이번 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태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이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소강상태와 관망세로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힘과 그리고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힘, 두 개가 맞부딪히는, 뭐 올라간다 끌어내린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사실상 어떤 힘에 의해서 작동하는 개별 테마들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어떤 국내 시장의 어떤 수비적인 그런 면들을 보여주는 그런 테마들이 또 등장을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지주사, 원자력 발전, 제약바이오라든지 게임주 같은 것들이 순간순간 등장하면서 순환하면서 등장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일 시장의 주요 테마가 바뀌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나타나는, 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큰 움직임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요 세 가지 흐름 안에서 움직여요. 자, 첫 번째로 지정학적 위기가 만든 나비 효과 있죠. 그래서 중동 전쟁 확산하고 그 호르무즈 해협으로 인해서, 위기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갔다가 또 혹은 90달러대로 떨어졌다 하는 현상들이 매일매일 변동성들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직접 수혜는 아무래도 전통적인 에너지 가스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료 사료가 파급 효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료 사료 주들이 계속해서 움직였고 두세 번 정도 주도주로 등장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물류 병목 같은 경우 그 물류 병목으로 인해서 조선이나 조선 기술자들 혹은 해운 이런 것들이 조금 주제로 등장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맨 마지막으로 대체 수요, 에너지 대체 수요로 인해서 자전거는 조금 작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지만 어쨌든 자전거도 등장을 했었고요. 대체라는 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움직임으로는 원자력이 있었습니다. 이 원자력은요, 사실상 세 가지 움직임에 다 끼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위기의 대안으로서 원자력이라는 부분들이 주목을 할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인공지능 가치 사슬에 있어서 전력 공급망의 핵심으로 원자력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주로서도 원자력이 등장을 해요. 신재생 에너지주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에 다 걸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사태로 인해서 상승 압력을 받았던 것들은 기존의 에너지, 석유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도 있지만, 그죠? 걔네들은 위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석유류 가격이 올라가면서 얻은 수혜라고 볼 수 있겠고, 반면에 이렇게 위기가 주어지고 있으니, 위기가 이렇게 닥치고 있으니 이것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으로 우리가 택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게 바로 뭐예요?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입니다. 물론 전력 설비와 전선 이런 것들도 크게는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요 세 가지 주제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원자력, 그리고 전력 설비, 이쪽 주제는요, 앞에서 보셨던 호르무즈 해협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가치도 있고요. 그리고 AI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의 중심적인 어떤 기반 산업으로서의 역할도 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여기에다가 정부가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라는 소요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과 그리고 전력 설비 관련된 그런 테마들은 세 가지에 있어서 모두 다 긍정적인 어떤 그 뒷받침을 해주는, 뒷받침을 받는 세 가지 모두의 요소들이 그 종목, 그 테마들을 지지해주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가가 올라가도 원자력이나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수혜주로 등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의 가치사슬, 밸류체인이 진화할 때도 역시 기반 시설로서의 가치로서 그 세 가지 테마가 탄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정책주로서의 가치도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공지능 가치사슬의 진화는 연산을 넘어서 연결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로는 반도체, 그래서 오라클 호실적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관련된 테크주들이 오르게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도 같이 올라가주는 그런 현상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새롭게 등장한 것은 MWC와 함께 통신 관련된 테마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6G나 아니면 AI 기반 AI 기반의 기지국, 기지국이라든가 아니면 통신 장비, 그리고 메모리 간 혹은 그 인공지능 장비 간의 광통신 연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봇하고 우주항공도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연산, 그래서 반도체와 통신과 우주항공 로봇,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공격 측면이죠. 마지막으로 바닥을 이루어주는 기반의 어떤 국내 정책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자, 지난주에는 주주환원 기업가치 제고 관련된 것도 테마가 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정부정책 국제산업으로 원자력 부분들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도 변화 및 자금 유입으로 인해서 로봇하고 바이오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바이오 ETF가 상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기대감으로 인해서 바이오주들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폭과대하고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모바일 게임이나 2차 전지 같은 것들이 반등의 어떤 성격을 띠고 시장을 받쳐주는 역할을 일부 했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다음 주도 이 세 가지 주제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자, 중동발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위기를 어떻게든지 해지하는 방향에서, 즉 방패라는 면에 있어서의 변동성 관리라는 면에 있어서 그 위기로 인해서 올라가는 종목들, 테마들을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에너지, 비료, 해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단기 수급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변동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바라보시면서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올리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국제 정세에 너무 빠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방패라고 하는 게 어떤 방어적인 성격을 나타낸다라기보다는 이 종목들 혹은 이 테마들에 대해서는 해지를 하는, 어떻게든지 위험 회피를 하는 형태의 투자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요. 자, 공격과 투자, 구조적 성장은 어쨌든 간에 뭐 중동의 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인공지능과 반도체와 로봇, 기타 전력 설비와 같은 기반 산업들은 동시에 내재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든 떨어지는 계속 붙임은 하겠죠. 위기에 따라서. 그렇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이쪽 섹터들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면에서 있어서는 그 부분은 변화가 별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긴 호흡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나머지 그 하방 경지성을 확보해주는 어떤 수단으로서 주주환원하고 정책 수혜주 같은 것들을 조금 주목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측면이에요. 위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위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있고, 그렇지만 위기와 관련 없이 지속적으로 빅사이클을 만들어가는 테크주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기반을 이루어주는 그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금융 지주사라든가 아니면 그 여타의 반등하는 종목들을 기반으로 나머지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음 주도 계속해서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매일매일 나올 겁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전투용 선박을 전투용 선박을 파견해 날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란의 주변국들에 대한 공격, 특히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들을 어떻게 잘 막아낼 것이냐 라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지난주에 특이하게 조금 덜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이 바로 방위산업이에요. 굉장히 좋은 호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이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었습니다. 약간 숨어 있어요. 대신에 그것이 순환되면서 다시 한번 주제로 등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어떤 테마들은 약간 순환해 가면서 이건 새로운데라는 것들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위기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성장과 관련된 기술 종목들, 그렇게 봐주시고, 우리 나머지는 정책 관련주들,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큰 시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각각이 나오는 이슈들이 어느 섹터의 큰 범위 안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관찰하시면서 순환해가는 테마를 관찰해 보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실효성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옥석을 잘 가려서 투자를 들어가시고, 그리고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주 요약은 이렇게 마쳐보고요. 다음 주도 역시 이 세 가지 큰 주제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뭐 특별하게 어마어마한 다른 주제들이 주어지지 않는 한 이 세 개의 큰 주제 안에서 움직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정리는 이렇게 한번 마쳐보도록 할게요.